안녕하세요. 세상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은 중마고를 둔 40대 여자입니다. 진정한 친구를 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는 말이 있죠. 제 인생을 그 말에 빗대어 보자면 저는 그 친구를 만난 이후 단 한 번도 부자가 아닌 적이 없었어요. 국민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나 40이 넘은 지금까지 말이죠. 저와 친구는 인생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늘 함께였는데 가령 그 사건이 즐거운 일이 아닌 슬프거나 경악스러운 일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지금부터 그 친구와의 우정과 우리에게 닥쳤던 끔찍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와 친구는 촌동네에서 자랐어요. 시골에서 사는 주민이 도시에 비해 많지 않아 초중고등학교가 하나씩밖에 없는 곳이 흔했죠. 저는 그곳에서 제 단짝 정순이와 함께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함께 나왔습니다. 정순이네 어머니는 정순이처럼 따뜻한 분으로 제가 5살 때 아버지와 이혼한 후 집 나간 엄마를 대신해 제게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던 국민학교 시절까진 늘 정순이 손에 도시락을 2개씩 들려보내셨죠. 타지에서 일하며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들어오던 아버지와 시장에서 나물 팔던 할머니는 저를 많이 챙겨주지 못하셨거든요. 아버지와 할머니는 저를 잘 돌봐주던 정순이 어머니께 굉장히 고마워하며 살해를 하셨는데 서로 받아달라, 받지 않겠다, 실랑이를 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어요. 엄마 없는 저처럼 정순이는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때문에 아버지 또한 우리 곁에 자주 있지 못해도 정순이를 친딸처럼 아껴주셨죠. 우린 그렇게 서로에게 가장 친한 친구이자 자매였으며 서로에게 엄마 아버지 같은 존재를 만들어준 겁니다. 저와 정순이는 각기 다른 서울의 대학에 진학했어요. 비록 대학은 달라도 우린 같은 월세방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우리가 크는 만큼 어른들의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더군요. 할머니는 제가 고3 때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아버진 제 나이 22살에 일하며 홀로 거주하시던 지역에서 만난 아줌마와 재혼하셨죠. 아줌만 젊은 시절 사별하고 자식 없이 외롭게 사신 분이었는데 몇 번 만나 뵈니 좋은 분 같았어요. 비록 아버지와 재혼하신 분께 새엄마라고 부르지 못했지만 가끔 만날 때마다 저와 아줌만 나름대로 잘 지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엄마라고 부르는 분은 그때까지도 오직 정순이네 어머니 한 분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정순이네 어머니마저도 우리 나이 25에 암으로 일찍이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죠. 정순이가 첫 취업을 하고 첫 월급을 받기 고작 일주일 전에 말입니다. 친척과의 왕래도 없었던 정순이는 그렇게 세상에 혼자 남게 되었어요. 장례식장에 와서 저와 정순이와 3일 내내 자리를 지킨 아버진 그런 정순이를 안아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순아, 넌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말거라. 지금도 네가 결혼을 하고 나서도 늘 네 편인 이 아저씨랑 영은이가 있어. 우린 네 가족이나 마찬가지란다. 저는 당시 다니던 회사 언니 소개로 만난 남편과 31살에 결혼했습니다. 정순이 또한 저와 불과 4개월 차이로 결혼해 우린 각자의 가정을 가지게 되었죠. 남편들 또한 서로 겨우 1살 차이였기에 우린 자연스럽게 부부 동반 모임을 자주 가졌습니다. 제 남편은 결혼 당시 작은 디자인 회사를 창업했고 정순이의 남편은 자영업을 하던 호쾌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4사람은 함께 여행도 곧잘 다니곤 했는데 넷이서 어찌나 성격이 잘 맞던지 웃음이 끊길 날이 없었죠. 자자, 김종남표 꽁치 김치찌개 대령입니다, 여왕님들. 종남씨는 어쩜 그렇게 음식도 잘하고 정순이한테도 자상해요? 아유, 옆에 있는 형님이 서운해합니다. 영은씨, 전 음식해서 파는 게 직업인 사람인데요. 형님이야말로 아들한테도 다정하고 형수님 껌딱지가 따로 없는 사랑꾼이시잖아요. 영은아, 내일은 우리가 요리해서 우리 남편들 대접해줄까? 그럴까? 개구리구이 어때? 우리 어릴 때 시골에서 자주 잡아서 구워 먹곤 했잖아. 어우, 개구리구이요? 전 싫습니다, 영은씨. 나도 싫어, 여보. 나 그런 거 안 먹어봤단 말이야.
알았어. 농담이야. 옛날이야 먹었지. 우리도 요즘같이 먹을 거 많은 시대엔 안 먹는다고. 정순이와 전 출산 또한 같은 나이 35살에 겨우 2개월 터울로 했습니다. 남편들끼리도 친한 데다 출산과 육아도 비슷하게 하니 우린 더더욱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어갔어요. 가끔 우린 둘 다 남편 복이 있다며 서로 키득대기도 했죠. 하지만 그건 우리의 착각이었을 뿐이라는 걸 우린 결혼한 지 고작 8년 만에 알게 되었어요. 8년이 지난 해 어느 날 정순이는 울면서 집으로 절 찾아왔더군요. 당시 저는 출산을 한 이후 쭉 주부로 지내고 있을 때였어요. 정순아, 너 지금 일할 시간 아니야? 여길 어떻게 왔어?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집안 청소를 하고 있던 평일 오전 시간이었는데 정순이는 출근을 아예 안 한 건지 꾀재재한 모습으로 제게 폭 안겼습니다. 전 영문도 모르고 엉엉 우는 정순이를 달래주었어요. 그리고 진정된 정순이 입에서 나온 말을 들은 순간 제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지고 말았죠. 정순이는 바로 전날 자기 남편이 자신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고 말하더군요. 그것도 대놓고 여자가 생겼다는 말까지 하며 말입니다. 그 여자의 정체는 심지어 저도 몇 번 봤던 그놈 식당의 여직원이라고 당당히 얘기했다더라고요. 내 남편 나한테 그 말하곤 그 여자한테 간 건지 밤새 집에도 안 들어왔어. 시부모님은 내 전화도 안 받아. 나 밤새 울기만 하다가 회사도 안 가고 너 찾아온 거야. 영은아, 나 어떡하니? 열이 뻗친 전 울먹이던 정순이를 데리고 그놈의 식당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가자마자 문 앞에 위치했던 정수기 물통을 뽑아버렸습니다. 이 쌍놈의 자식아, 감히 조강지처인 내 친구를 버리고 저딴 어린 여자랑 바람을 피워? 영은 씨가 무슨 집사람 친정엄마라도 돼요? 영업 방해로 고소당하고 싶지 않으면 당장 그거 내려놔요. 그래, 내가 얘 친정엄마고 친정언니다. 그걸 8년 동안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몰랐냐? 이 돌대가리야? 내 가족이 그딴 말을 듣고 왔는데 고소가 대수야? 해! 하라고! 이 제정신 아닌 것들아. 찬물 맞고 정신이나 똑바로 차려라. 두 연놈은 으악거리며 이리저리 도망을 다녔어요. 저는 일부러 보란 듯이 친구 앞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직접 친구가 행패를 부리면 이혼 소송할 때 불리할 테니 전 정순이를 대신해 그들을 응징해 준 거예요. 고소를 당하든 신고를 당하든 제가 전부 감수하면 되는 일이니까요. 그런 저를 보며 정순이는 뒤에서 눈물을 그치지 못하더군요. 그리고 그 일은 식당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휴대폰 카메라에 찍혀 한동안 인터넷을 떠돌았습니다. 요즘엔 인터넷 평이 자영업자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잖아요. 그놈은 그 뒤 소문에 살이 덧붙여져 그 동네에서 한동안 망신을 당하며 불매운동까지 당해야 했죠. 나중에 듣기로 결국 그놈은 가게를 접고 그 여자한테도 뻥 차였다고 하더군요. 저는 백방으로 뛰며 변호사를 알아보고 이혼 소송도 도왔습니다. 그동안 정순이는 그놈과 한 공간에 있기 싫다며 가진 돈을 털어 저희 집 근처로 아들과 함께 이사했어요. 정순이는 남편에 대한 충격으로 한동안 일도 그만두고 힘들어했는데 그런 정순이를 대신해 저는 정순이의 아들을 돌봐주었죠. 결국 정순이는 이혼 소송에서 승리해 재산 분할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양육권을 빼앗아 올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정순이의 아들이 강력하게 엄마와 살기를 원해 법원은 정순이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두 연놈에게 위자료 또한 받아낼 수 있었죠. 반면 저는 그 연놈이 고소한 폭행죄와 영업방해, 기물파손으로 벌금을 물어야 했고요. 영은아, 나 때문에 너한테 전가가 생기면 내 마음이 어떻겠어. 우리 합의하자. 내가 변호사 통해서 시도해볼게. 아니, 절대 싫어. 난 그 연놈들한테 난동 부린 거 하나도 후회 안 해. 제일 후회되는 건 그날 아주 그 연놈들 머리카락을 못 쥐어뜯고 온 것뿐이야. 그러니까 넌 신경 쓰지 마. 난 괜찮아. 비록 기록이 남고 약식 벌금을 내야 했지만 전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우린 저희 아버지가 걱정하실까봐 그 사실을 나중에 말씀드렸는데
아버진 그놈을 어떻게든 잡아 족치겠다며 난리를 피우셨죠. 감히 어디 내놔도 안 빠진 우리 정순이한테 그딴 짓을 했어? 그걸 진즉이 아버지한테 말을 했어야지. 아버지, 제가 대신 혼쭐 내줬어요. 그러니까 진정하세요. 정순이가 결혼할 때 혼주석에까지 앉으셨던 아버지였으니 그 화가 오죽했겠습니까? 우린 아버지를 말리느라 진땀을 뺐는데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순이는 왜인지 웃음을 터뜨리더라고요. 그동안 정신과 약을 먹을 정도로 힘들어하던 애가 갑자기 왜 웃는 건지 궁금해서 묻자 정순이는 이렇게 말했죠. 그냥 난 세상에 나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졌다고 생각해서 힘들었거든. 근데 나한테 자기를 아버지라고 칭하는 아저씨를 보니까 문득 나한테도 가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더라. 내가 바보처럼 기운 빼고 있었어. 나한테 누구보다 든든한 너도 있고 아저씨도 있고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운 지석이도 있는데 말이야. 너무 내 불행에만 치우쳐 있었나 봐. 나 이제 다시 기운 낼게. 나 도와줘서 끝까지 내 편 들어줘서 정말 고마워 영은아. 저는 겨우 기운을 찾은 정순이의 모습이 기뻤습니다. 정순이의 회복을 기뻐한 건 제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 또한 8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순이와 많은 친분을 쌓았었기에 정순이 걱정을 많이 해줬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저희 남편은 정순이에게 아주 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마무리된 후 어느덧 해가 지나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자 정순이는 다시 취업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싱글맘이 된 정순이의 취업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애들을 방에서 재우고 저희 집에서 맥주 한 잔을 하게 된 날 정순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다들 어린 아들 키우면서 직장 생활하면 회사에 피해가 오지 않겠냐, 애가 아프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을 면전에서 대놓고 물어보더라. 근데 그게 맞는 말이지 뭐. 혼자 애 키우면서 일할 회사 찾는 게 하늘의 별 따기인 것 같아. 정순 씨, 혹시 대학에서 무슨 전공하셨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정순이에게 대뜸 전공과 이것저것에 대해 묻더군요. 저요? 미술 전공했어요. 그걸로 회사까지 다니신 거면 어느 정도 감각도 있고 컴퓨터 프로그램도 충분히 다룰 줄 아시겠네요. 뭐 그렇죠. 그럼 왜 회사를 먼 데서 찾으세요? 제 회사로 오세요. 저희 회사 디자인 회사잖아요. 분명 정순 씨가 저희 회사에 도움이 돼주실 거예요. 정말요? 그래도 돼요? 당연하죠. 정순 씨는 우리 집사람이 둘도 없는 친구인데 어려울 때 당연히 제가 도와야 하지 않겠어요? 여보, 진짜야? 정말 고마워. 우리 정순이 전 회사에서도 원래 인정 많이 받는 유능한 애였어. 우리 정순이 실력은 내가 보장해, 내가. 감사해요, 준성 씨.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그렇게 정순이는 남편 회사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집도 가깝고 남편과 회사까지 같아졌다 보니 정순이는 제 남편과 함께 퇴근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저는 늘 기쁜 마음으로 정순이 아들까지 돌봐주었고 두 사람의 퇴근 시간에 맞춰 저녁밥을 차렸죠. 두 사람 오늘은 좀 늦었네. 회사에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정순 씨가 오늘 야근이었거든. 어차피 오는 길도 같은데 정순 씨도 태우고 올 겸 같이 남아서 일하다 왔어. 준성 씨, 자꾸 안 그러셔도 돼요. 이러면 제가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부담스럽긴요. 서운한 소리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집사람 절친한 친구인데 제가 그 정도도 못할까 봐서요. 남편은 전보다 더 정순이를 살뜰히 챙겨주더군요. 정순이는 그게 조금 부담스러운 눈치라 저는 남편에게 따로 행동을 자중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왜? 당신 설마 나랑 정순 씨 사이를 의심하는 거야? 아니, 내가 미쳤어. 그게 아니라 호의도 받는 사람이 부담스러우면 아낄 줄 알아야지. 정순이가 과하게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알았어. 그냥 자꾸 마음이 쓰여서 말이야. 가뜩이나 당신 친한 친구인데다 이혼하면서 마음고생도 심하게 한 사람이잖아. 게다가 회사에선 나한테 보답하겠다고 일도 얼마나 열심히 해주는데
평소에 잘 챙겨주기라도 해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랬어. 남편이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긴 하더라고요. 그때까진 친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남편을 철석같이 믿고 있던 전 상상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정순인 남편 회사에서 일한 지 1년이 훌쩍 넘어갈 때부터 슬슬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먹고 가래도 아들만 데리고 냅다 집으로 가버리고 주말에 함께 놀러 가자고 해도 심지어 저와 둘이 카페라도 가자고 해도 정순이는 싫은 티를 내더라고요. 처음 있는 일에 전 정순이에게 서운한 마음을 내비쳤어요. 그러자 정순이는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이며 이러더라고요. 더 이상 10대 사춘기 애들도 아닌데 어떻게 맨날 너랑 붙어 다녀. 나도 내 인생이 있어. 넌 네 가족하고나 사이좋게 잘 살아. 나도 내 행복 찾아야지. 솔직히 그 말이 서운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이의 말대로 정순이에겐 정순이의 인생이 있다는 게 맞는 말이었어요. 늘 저와 저희 식구와 붙어 있으면 정순이는 언제 새 사람 만나 연애하고 다른 친구들도 만나겠습니까?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했나 싶어 내심 부끄러워지기까지 했죠. 몇 개월 뒤 정순이는 전세 계약이 끝났다며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기까지 했어요. 도와준다던 저와 남편의 말까지 거절하면서 포장 이사를 불렀더라고요. 서운했지만 전 정순이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한동안 정순이와 연락이 뜸해졌죠. 그런데 저는 그러면 안 됐던 겁니다. 어떻게든 정순이를 찾아가 퇴근을 해서라도 대체 제게 왜 이러는지 정순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캐물었어야 했어요. 그런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된 건 정순이가 남편 회사에서 일한 지 1년 9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영은아, 정순아, 이 시간에 회사도 안 가고 웬일이야? 얼른 들어와. 정순이는 어느 평일 오전 뜬금없이 저를 찾아왔더군요. 저는 놀라운 반, 반가운 반으로 정순이를 집으로 들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데자뷰처럼 과거와 그날이 겹쳐 보이더라고요. 정순이가 남편이 바람났다고 울며 불며 찾아온 그 끔찍하고 슬펐던 날과 말입니다. 그 때문인지 불길함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그 불길함은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그대로 적중하고 말았죠. 정순이는 조금씩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정순이의 입에선 아주 충격적이고 불편한 진실이 쏟아져 나왔어요. 정순아, 대체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영은아, 나 사실 오늘 오전에 사표 내던지고 왔어. 사표? 우리 남편 회사에? 왜? 사람도 좋고 연봉도 높다고 우리 남편이 애 키우는데 배려도 많이 해준다면서 좋아했잖아 너. 처음엔 좋았지. 네 남편한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 근데 영은아, 네 남편 절대 믿지 마. 조심해. 그놈 완전히 쓰레기야. 넌 철저하게 속고 있었던 거야. 그 자식, 내가 그 회사 들어가고 몇 개월 뒤부터 나한테 엄청 추근댔단 말이야. 뭐? 정순아, 지금 내가 들은 말이 맞아? 내 남편이 정말 너한테 그랬다고? 근데 왜 그동안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처음엔 당연히 너한테 말하려고 했어. 근데 그 인간이 날 자꾸 겁박했어. 내가 먼저 자기 건든 거라고 너한테 얘기할 거라고 말이야. 아무리 친구여도 진짜 영은이 네 가족은 자기인데 영은이 네가 내 말을 믿어줄 것 같냐는 거야. 또 너한테 정가 남기는 패까지 끼치더니 이제 잘 살고 있는 네 가정까지 망가뜨리고 싶냐더라. 자기가 나한테 무슨 큰 죄를 저질렀냐. 그냥 출장 핑계대고 근처로 드라이브 한번 가고 밥 한번 먹자 정도 아니냐면서 내 인생 망쳤다고 친구인 네 인생까지 망치고 싶으면 어디 알아서 해보라더라고. 그 말 듣고 난 정말 내가 괜히 오버해서 네 인생까지 망가뜨리는 건가 싶었어.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내가 네 인생을 망칠 수가 있겠어. 게다가 너한테 괜히 오해받기도 싫어서 나만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아서 꾹 참았어. 나한테 유일하게 남은 가족인 널 영영 잃을까 봐서. 펑펑 울던 정순이가 연이어 말하길 그 외에도 제 남편은
계속해서 거부하던 정순이에게 다른 겁박을 퍼부었다더군요. 이 정도 연봉 주고 일일이 육아에 대한 배려까지 해주면서 이혼한 싱글맘을 써줄 회사가 어디 있는 줄 아냐. 이 회사에서 나가는 순간 네 인생엔 친구도 없어지고 고생길만 펼쳐질 거다. 사실 넌 능력도 없는데 내가 내 아내 친구라서 낙하산으로 꽂아준 거다. 등등. 심지어 그 회사 나가서 저에게 폭로하면 2번 다신 디자인뿐만 아니라 미술적 업계에 발도 못 붙이게 해준다는 으름장까지 났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눈이 뒤집어지더군요. 제 남편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그놈은 그 긴 시간 동안 회사라는 울타리에 제 친구를 가둬놓고 겁박도 모자라 가스라이팅까지 하며 제 친구를 괴롭혔던 거예요. 자꾸 은근슬쩍 만지고 같이 집에 가자면서 태워다 줄 땐 안전벨트 매주는 척 불쾌하게 구는데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 심지어 밤엔 산책하자면서 또 몰래 불러내길래 이사까지 갔던 거야. 널 보면 죄책감 때문에 고개도 참아 들기 힘들어서 너까지 멀리한 거고. 그렇게 참고 참다 보니 갑자기 회의감이 들더라. 이게 정말 영은이 널 위한 일이 맞을까? 이런 놈은 한시라도 빨리 네 옆에서 떼어내는 게 오히려 더 널 위한 일이 아닐까 싶던 와중에 우리 회사 여직원 한 명이 날 따로 불러내서 말해줬어. 이 남편의 그 훨씬 역겨운 실체를 말이야. 이거보다 심한 일이 대체 뭔데? 그 직원이 엘리베이터에서 은근슬쩍 나한테 또 추근대련 그 인간 행동을 봤었나 봐. 평소에 나랑 친한 직원이었는데 그 직원이 그러더라. 자기 회사 대표가 절대 그런 행동 계속하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고. 돈으로 꼬시든 진심을 토로하든 절대 넘어가지 말라고 지레 걱정을 해주더라고. 그래서 뭔가 아냐고 물었더니 그놈이 그렇게 추근대서 회사 그만둔 여직원이 벌써 3명이나 된다는 거야. 그 말 듣고 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왜 그놈이 나한테만 그랬다는 생각을 했을까? 아내 친구한테까지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는 걸 보면 분명 상습범이 분명했을 텐데. 그래서 절대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곧장 사표 쓰고 여기 달려온 거야. 그게 오늘 아침 일이었거든, 영은아. 그동안 말 못하고 숨겨서 정말 미안해. 근데 나도 그동안 너무 괴로웠어. 정순이는 혹시 몰라 그동안 모아놓은 증거라며 남편이 출근되던 순간에 녹음한 음성 녹음 파일 몇 개를 들려주더군요. 그 익숙한 목소리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구역질이 나올 것 같았죠. 마지막으로 정순인 제게 자신에게 진실을 말해준 여직원의 증언 또한 들려주었습니다. 물론 그 여직원과 합의하에 한 녹음이라면서요. 정순 씨까지 그런 피해 입고 계실 줄 알았다면 제가 진즉 말씀드릴 걸 그랬어요. 그동안 정순 씨도 그 인간 겁박 때문에 참으셨던 거죠. 우리 대표님 행동은 회사 그만두지 않는 이상 절대 안 끝날 거예요. 솔직히 저야 제가 못생겨서인지 몰라도 대표님이 저는 안 건드리고 연봉도 나쁘지 않으니까 계속 다니는 거지. 인간 하나만 놓고 보면 파렴치한도 그런 파렴치한이 없다니까요. 얼른 도망가세요. 회사에선 정순이가 대표 아내 친구라는 걸 몰랐기에 그 직원은 더 대표의 실체를 폭로해줬던 겁니다. 정순이는 거의 꺽꺽거리는 듯한 소리로 오열하며 제게 연신 사과했어요. 정말 미안해, 영은아. 근데 이대로 있다간 너 정말 인생 망쳐. 그런 놈이 어떻게 끝까지 자기 처자식을 책임감 있게 책임지겠어. 내가 어떻게든 너한테 도움될까 싶어서 그만뒀다던 여직원들 번호도 알아왔어. 영은아, 나 도저히 그 인간 용서 못하겠어. 너만 괜찮다고 하면 나 그 사람들한테 다 연락해서 다 같이 고소하자고 말하고 싶어. 당연하지. 감히 내 친구한테 그딴 짓을 해? 날 배신한 것도 용서 못하지만 무엇보다 너한테 그런 짓을 한 거 나 절대 그냥 못 넘어가. 당장 고소해. 내가 어떻게든 도와줄 테니까.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니? 네가 나한테 미안해할 게 아니라 내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너한테 사과해야지. 미리 알지 못해서 미안해. 그런 놈을 남편이랍시고 너한테 애초에 소개시켜줘서 진심으로 미안해. 우리는 서로 미안하다고 말하며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친구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알지 못한 제 자신이 스스로 뺨을 내려치고 싶을 정도로 미웠어요. 정순아, 난 신경 쓰지 말고 고소해. 아니, 나도 도울게. 변호사 선임도 내가 할 테니까
넌 돈 걱정 같은 건 아무것도 하지 마. 어차피 그놈한테 위자료로 다 뜯어버리면 되니까. 우선 넌 집으로 돌아가. 난 이 인간 집에 오면 아작부터 내버려야겠어. 아니, 나도 같이 있을래. 그동안 당하기만 한 거 억울해서 나도 그놈한테 욕이라도 한 바가지 퍼부어줘야겠어. 너도 어차피 다 알게 된 마당에 내가 겁낼 게 뭐가 있어. 영은아, 예전에 내가 이혼할 땐 네가 내 등 뒤를 든든하게 받쳐줬지? 이번에 내가 네 옆에 있을게. 그러니까 그딴 놈한테 절대 쫄지 마. 알았지? 남편은 사직서를 낸 정순이가 저에게다 폭로해버렸나 겁이 났는지 계속해서 정순이에게 전화를 해대더군요. 그리곤 지 발이 저렸는지 정순이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이번엔 제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받자마자 욕을 퍼붓고 싶었지만 저는 침착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나? 집이지 왜? 아, 혹시 정순 씨랑 요즘 연락하나? 정순이? 아니, 지금 회사에 없어? 나 요즘 정순이랑 연락 안 한 지 꽤 됐잖아. 아니야. 회사 업무 때문에 찾고 있었는데 마침 직원이 정순 씨 잠깐 외근 나갔다네. 이따 집에서 봐. 허둥지둥 전화를 끊는 꼴이 어찌나 한심하던지요. 하지만 우선 집으로 불러내야 머리털을 뽑든 뭘 하든 할 거 아닙니까? 회사로 확 쳐들어가고 싶었지만 정순이가 그만둔 여직원들 그리고 그놈의 실체를 정순이에게 알려준 직원을 지켜야 했기에 차마 그럴 순 없었거든요. 아직 시간이 일렀던 터라 우린 정순이가 알아온 피해자 여직원 3명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정순이가 자신 또한 피해자라고 하자 우리를 만나주겠다고 하더군요. 3분은 모두 직장을 다니지 않고 있었는데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이유가 정말 가슴 아팠어요. 저는 3분을 뵙자마자 깊숙이 허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부터 건넸습니다. 제 남편 때문에 큰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준성 대표 아내 되는 사람이에요. 미리 알았으면 어떻게든 막아냈을 텐데 그러질 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 인간 아내란 이유로 제 친구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제 친구도 피해자예요. 이준성 그 인간 자기 아내 친구인 저까지 회사로 끌어들여서 그런 몹쓸 짓을 한 쓰레기 같은 인간입니다. 제 친구는 제 말 듣자마자 이혼 결심하고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감사하게도 3분은 제 손을 잡고 의자에 앉히며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아내분이 무슨 잘못이 있으셨겠어요. 집에서 잘하는 남편인 척 연기하면 깜빡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죠. 아내분 마음 충분히 느껴졌으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우린 모두 피해자잖아요. 그 말이 너무 고맙고 미안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 뒤 3분은 한 명씩 자신이 당한 피해에 대해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중엔 실질적으로 사람이 해서는 안 될 무서운 일까지 당한 사람도 있었죠. 인간 같지도 않은 남편은 여직원들에게 그런 짓을 저지르며 똑같은 겁박을 해댔던 거예요. 소문 내거나 신고하면 이 어깨에 2번 다시 발 못 붙이게 하겠다. 유부남한테 꼬리쳤다고 네 부모한테 알리겠다. 등등 말이죠. 그분들은 두려움 때문에 주위에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다 한 분은 이직 후 공황장애로 곧바로 퇴사를 했고 또 한 분은 직장 생활에 한멸을 느껴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고 마지막 한 분 또한 사회생활에 회의감이 들어 결혼 후 전업주부로 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 친구한테 말해준 그 여직원도 눈치로만 알았을 뿐이지 자세한 이야기는 몰랐군요. 여러분이 말을 할 수가 없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기 내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고소하는데 용기 내어주실 생각이라면 제가 변호사 비용 전부 부담하고 힘 닿는 대로 돕겠습니다. 새 여직원 또한 제 친구처럼 그놈과 나눈 문자 내역, 사진, 동영상, 음성 녹음 등 다양한 증거를 가지고 있더군요. 우리 5은 주저없이 변호사를 찾아가 그놈을 직장 내 괴롭힘, 갑질, 협박과 입에 올리기도 싫은 더럽고 끔찍한 죄목 등으로 고소해버렸습니다. 또한 그 고소건을 유책사유 삼아 저는 이혼 소송까지 곧장 걸어버렸어요. 그렇게 바쁘게 하루를 보내다 보니 어느덧 저녁 6시가 넘었더군요. 정순이와 전 집에 돌아와 있던 10살 된 제 아들을
친구 집에 잠시 데려다 놨습니다. 연우야, 지석이 오랜만에 보지? 둘이 친했잖아. 엄마랑 아줌마랑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지석이랑 재밌게 놀고 있어. 그 뒤 우린 곧장 저희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7시 반이 넘어서야 집으로 들어왔는데 소파에 나란히 앉아있던 우릴 보더니 얼굴이 아주 사색이 되더군요. 당신 왔어? 정순 씨, 여기 있었어요? 회사에 갑자기 사표 던지고 나가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당신도 정순 씨 왔으면 왔다고 미리 나한테 연락을 해주지 그랬어. 왜? 뭐 찔려? 내가 뭘? 어떻게든 남편은 끝까지 오리발을 내미려는 것 같았어요. 그런 한심한 행동에 정순인 자신이 녹음해뒀던 그놈의 파렴치한 말들을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이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던 더러운 자신의 말들을 듣자마자 그놈 얼굴엔 거의 핏기가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다가가 냅다 싸대기를 날려버렸습니다. 처 맞아도 아프다는 신음소리 하나 내면 안 되지. 너한테 몹쓸 짓에 겁박까지 당해서 억울한 살 입 밖으로 내지도 못한 피해자를 생각하면 나 오늘 정순이랑 같이 당신 고소하고 왔어. 그리고 나 당신한테 이혼 소송도 이미 걸고 오는 길이야. 감히 내 친구 눈에서 피눈물 내게 한 당신, 나 절대 용서 못해. 당신 인생은 이제 끝났어. 이 시궁창 같은 놈아. 너한테 어울리는 시궁창으로 들어갈 준비나 해. 고소? 이혼? 이것들이 쌍으로 사람 열받게 하네. 야, 박정순. 내가 너 불쌍해서 회사에도 꽂아주고 잘해줬더니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어? 이래서 여자들은 잘해주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당신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 난다고 나 혼자만 저 여자한테 추근댔겠어? 저 여자도 남편 잃고 몸다른 추악한 여자야. 정신 차려. 어떻게 보면 나도 피해자라니까. 남편은 그 와중에도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용을 쓰더군요. 저는 조금이라도 일찍 남편에게 새 여직원에 대해 말하면 혹시 무슨 피해가 갈까봐 그들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는데, 그랬더니 남편은 정순이 하나만 몰아가면 되겠거니 싶어 그딴 발악을 해댄 거예요. 그런 남편이 하도 가소로워 저는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그리곤 벽에 걸려있던 우리 웨딩 사진을 꺼내 아주 갈갈이 찢어버렸죠. 당신 미쳤어? 미쳤으니까 너 같은 놈한테 깜빡 속아서 결혼했겠지. 야, 너네 친구한테 내가 가족 말을 믿지 친구 말 믿겠냐고 짓거렸다며? 정순이 너보다 훨씬 먼저 생긴 내 가족이나 마찬가지야. 감히 어디서 정순이한테 가족이니 믿음이니 짓거려? 너랑 결혼해서 행복하답시고 웃고 있는 내 자신이 싫어진다. 그래서 이 사진이라도 찢어버려야겠어. 이 핵폐기물 같은 놈아. 조금이라도 부끄러운 줄 알면 평생 땅만 보고 살아. 알았냐? 근데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저는 그놈에게 있는 욕 없는 욕을 전부 퍼부었어요. 그랬더니 그놈은 그제야 본성을 드러내더군요. 그놈은 사납게 달려와 제 머리채를 우악스럽게 잡았습니다. 건장한 남자 힘이라 제 머리 가죽이 벗겨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어요. 그런데 그때 이번엔 제 친구가 남편의 손등을 꽉 깨무는 게 아니겠어요? 으아! 영은이 머리에서 손 안 떼? 이 더러운 자식아.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였냐? 내가 웃어 보여도 내 친구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서울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저는 저대로 머리채를 지키려고, 남편은 정순이를 떨쳐내려고, 정순인 남편을 저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팔과 다리를 휘두르며 발악을 했어요. 아무리 우리가 여자라고 한들 2대1을 그놈이 어떻게 당해냈겠습니까? 결국 그놈은 진이 빠져 눈탱이 밤탱이가 된 채 바닥에 드러눕더군요. 저와 정순인 사이좋게 한쪽씩 코피가 주르륵 터져 있었죠. 하지만 우린 코피는 신경도 안 쓴 채 그놈에게 일침을 던지곤 미리 싸둔 짐을 챙겨 그 집을 나와버렸어요. 소장 금방 도착할 테니까 나 법원에서 만날 준비나 해. 이 한심한 자식아. 자식 보기 창피하지도 않냐? 본능을 못 이기는 놈은 결국 그것 때문에 인생 망하는 거야. 이 쓰레기야. 앞으로 각오해. 야,
그거 아니야? 네 회사 직원들 네가 여자들한테 추근덕 대는 거 몰랐어도 뒤에서 다 너 욕하고 다녀. 돈 주니까 회사 다니긴 하는데 복지도 엉망이고 돈 주는 거 거의 배로 직원들 갈아 넣어서 회사 운영한다고. 넌 직원들을 같은 사람이 아니라 네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노예 뭐 그딴 식으로 보는 거지? 그런 대표가 있는 회사가 얼마나 잘 돌아가겠냐? 아주 쫄딱 망해서 깡통 찰 준비나 해. 우린 그 길로 정순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집을 구할 때까지 한동안 정순이 집에서 신세를 지기로 했어요. 정순이의 집은 비록 방이 2칸뿐이었지만 아들은 정순이 아들과 함께 저는 정순이와 함께 자면 되지 않겠냐며 두 모자는 오히려 우릴 굉장히 환영해 주었죠. 그런데 문제는 하필 친정 아버지가 저와 정순이를 보러 올라오시기로 한 날이 바로 다음 날이었던 겁니다. 아버지를 그놈 집으로 가시게 할 수는 없었기에 우린 하는 수 없이 아버지를 정순이 집으로 모시고 자초지종을 설명드리게 됐어요. 원래는 아버지가 걱정하실까봐 일이 좀 정리된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아버진 탁자를 쾅 하고 내려치며 분노를 참지 못하셨습니다. 감히 그놈이 내 딸을,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둘 모두 한데 그딴 짓을 해? 안 되겠다. 내 당장 가서 그놈을 요절을 내버려야겠어. 아버지, 참으세요. 이미 고소도 다 해놨고 어제 우리 서로 쌍방으로 주먹 다짐해서 이 이상 건들면 제가 불리해질지도 몰라요. 맞아요, 아저씨. 저번엔 영은이가 제 전남편 자식 혼쭐 내줬잖아요. 이번엔 제가 영은이 도와서 그놈 눈에 피멍을 내주고 왔어요. 전 오른쪽 눈에 내줬어요. 정순이 몫으로요. 아이고, 속상해라. 내가 딸들 옆에 붙어있던지 해야지. 허구한 날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이냐. 코피 났던 땐 괜찮어? 네, 혹시 몰라서 우리도 진단서 떼놨어요. 그놈이 고소한다고 난리치면 쌍방으로 확 고소해버리려고요. 이 아버지가 옆에 없어줘서 미안하다. 우리 딸들 이리 와라. 특히 우리 정순이 혼자 얼마나 그래 마음고생이 많았어. 아버지가 안아주마. 아무리 가족 같다고 해도 친구와 어른의 품은 다른 걸까요? 아버지가 정순이를 안아주자 잠시 조용하던 정순이는 이내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치 길바닥에 넘어져 무릎이 까진 어린아이처럼요. 그리고 정순이는 처음으로 저희 아버지께 아버지, 저 너무 힘들었어요. 하고 소리치며 한참 동안 흐느꼈죠. 그렇게 애들과 아버지와 다 같이 식사를 하려는데 갑자기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오더군요. 누군가 싶어 봤더니 웬걸 제 시모더라고요. 평소에도 그렇게 자기 자식만 감싸고 돌던 분이라 썩 좋아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남편에게 이혼한다는 말을 듣고 제게 사과하려는 건가 싶어 전화를 받아봤습니다. 하지만 휴대폰 너머에서 들려오는 말소린 황당하기 이를 데가 없었죠. 야 이거사,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여자 손도 좀 만지고 그럴 수도 있지. 애가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친구를 꼬셔서 고소를 하게 만들어? 그걸로 이혼 소송을 해? 너 당장 그거 취소 못해? 어미 없이 자랐다고 할 때부터 쎄하게 마음에 안 들더니만 결국 내 아들 인생을 망치려고 들어? 이 건방진 거사. 목소리가 얼마나 크던지 시모의 목소린 식탁 위를 쩌렁쩌렁하게 울리더군요. 그런데 제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가뜩이나 남편에게 화가 나 있던 저희 아버지가 있었잖아요. 아버진 불그락 푸르락해진 얼굴로 제 손에서 휴대폰을 뺏어가셨어요. 그리고 휴대폰이 터져라 고함을 지르셨죠. 이 망할 여편네가 감히 내 딸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 보쇼, 잠깐 내 사돈이었다 아줌씨. 자기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은 더 어렵고 귀하게 대할 줄 알아야지. 나인 똥구멍으로 처먹었소? 그러니까 자식놈이 그런 되먹지 못한 짓거리를 하고 다니지.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부모가 벌어지니까 자식놈은 벌어지 성충으로 커버린 거 아니오. 뭐? 나 가는 기 먹어서 못 알아먹으니까 그 소리 지르지 마쇼. 또 한 번 내 딸한테 전화했다간 내가 아주 그 집부터 찾아가서 쑥대밥 만들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꺼져. 할아버지 무서워요. 할아버지
여기 젓가락 던지셨어요. 처음 보는 저희 아버지의 격앙된 모습에 두 아들은 겁을 먹고 아버지가 던진 젓가락을 쪼르르 가져다 주더군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화를 사귀지 못했던 아버진 그런 손주들의 모습에 화가 사르르 녹으셨는지 손주들을 끌어안고 사과하셨죠. 미안하다. 해레비가 잠깐 목소리가 커졌어. 아유, 오구오구 내 새끼들. 할아버지가 미안하니까 밥 먹고 나가서 과자 사줄게. 아버진 다음날 집으로 돌아가시면서도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하라며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얼마 뒤 소장을 받은 남편은 전보다 더한 사색이 되어 정순이네 집을 찾아왔더군요. 우린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인터폰으로 보니 남편은 굳게 닫힌 현관문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싹싹 빌고 있었죠. 정순 씨, 어떻게 그 직원들까지 만날 생각을... 이럴 줄 알았으면 저번에 진즉에 제가 무릎 꿇고 싹싹 빌었죠. 저 이렇게까지 단체로 고소당하면 큰일 나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어떻게 위자료라도 거액으로 드리면 안 될까요? 그거 그 직원들이랑 나눠 가지시고 제발 고소 좀 취하해 주세요. 네? 여보, 아내 있지? 그래도 내가 우리 연우 아빠인데 정말 이럴 거야? 애 아빠 인생 망치면 앞으로 애가 받을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 제발 나 한 번만 봐줘. 나 2번 다시는 안 그럴게. 죽은 듯이 살게. 죽은 듯이 살아. 어차피 당신이 안 그러고 싶어도 그렇게 살게 돼 있어. 어디 법의 심판받고 범죄자들 우글우글한 교도소 가서 인간 취급 못 받고 살아봐. 여자 건드려서 온 죄수는 거기 있는 사람들도 사람 취급도 안 한다더라.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는 괴롭힘, 거기서 당신도 실컷 받아봐. 그리고 우리 애한텐 당신 같은 아빠 없는 게 훨씬 낫거든? 어디 가서 우리 연우 아빠라고 떠들고 다니기만 해봐. 경찰 부르기 전에 꺼져. 제 말에 정순인, 맞아, 꺼져. 너는 내 전남편보다도 악질인 최악의 저질이야. 하고 맞장구 치며 현관문을 발로 꽝 차버렸습니다. 고소와 소송까지 당했으니 경찰이라는 말이 무서웠는지 그날 이후 그놈은 더 이상 정순이 집을 찾아오지 않았죠. 시간이 흘러 저는 이혼에 성공하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아들의 양육권을 가져온 건 말할 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놈은 결국 모두의 예상대로 교도소행 처지가 되었거든요. 고소와 동시에 정순이와 여직원들은 정신적 피해보상 명목의 위자료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며 우리 5 여자는 잠시 한자리에 모여 앞으로 피해자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승리를 당당히 여기며 살아가자는 약속을 한 뒤 이별을 했죠. 그리고 대표가 사라진 데다 재판 진행 도중 소문을 듣고 직원들까지 대거로 그만둬버린 남편의 회사는 결국 부도가 났습니다. 시간이 흘러 교도소에서 나온 남편을 기다리고 있던 것, 부도로 인해 생긴 막대한 빚뿐일 거예요. 직원들을 우습게 여기고 그런 만행을 저지른 남편에게 아주 잘 어울리는 최후가 아닐 수 없었죠. 그렇게 당시 사건으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저와 아들은 여전히 정순이와 정순이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답니다. 운이 좋게 정순이도 저도 괜찮은 회사에 취업해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어요. 정순이의 돈과 제가 분할받은 재산을 합쳐 우린 방 3개짜리 아파트로 넓혀서 이사했습니다. 비록 대출을 좀 끼긴 했지만 금매로 나온 매물이라 시세보다 싸게 구할 수 있었죠. 방 2개는 아들들에게 하나씩 주고 저와 정순이는 한 방을 쓰고 있어요. 마치 막 서울의 상경에 월세방에서 결혼 전까지 둘이 살았던 시절이 생각나 나름 추억도 떠올리며 즐거운 매일을 보내고 있죠. 어머니, 저희 왔어요. 아유, 다 같이 하자니까 전을 벌써 이렇게 많이 붙여놓으셨어요? 나도 너희 아버지도 이젠 다 은퇴해서 남는 게 시간이잖니. 바쁘게 일하는 널 뭐하러 부려먹어. 너흰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명절 내내 편하게 쉬다 가기만 해라. 또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건 바로 지방에 살던 아버지와 재혼하신 아주머니가 서울로 올라오셨다는 겁니다. 2 분 다 나이가 있으니 슬슬 은퇴도 하실 겸 일을 그만두고 노후는 자식 곁에서 보내고 싶으시다면서요.
가까이 살게 되니 자주 왕래를 하게 되며 저와 정순인 아주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이 들며 잔병치레가 잦아진 저희 아버지를 한결같이 옆에서 돌봐주시는 어머니께 감사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긴 시간 옆에서 지켜본 어머니는 참 좋은 분이셨거든요. 자식이 없어 평생 어머니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던 어머니는 저와 정순이가 어색한 말투로 처음 어머니라고 부른 날 눈물을 닦던 옷소매가 다 젖어 들어가도록 목 놓아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내가 무슨 복이 있어 늙음하게 이런 예쁜 딸들을 얻게 됐냐며 연신 고맙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 소리 오랜만에 입 밖으로 내뱉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맞아요, 어머니. 비록 어머니도 영은이 아버지도 제 친부모님은 아니지만 우리 앞으로 오래도록 친부모 자식처럼 사이좋게 지내요. 남은 가족인 우리끼리 평생 행복하게 살자고요. 그래서 이번 설날 우리는 모두 부모님 댁에 모여 윷놀이도 하고 세배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윷을 던지며 까르르 웃어 보이는 아들들을 보며 저와 정순이는 기도했어요. 부디 우리 아들들도 우리처럼 서로 친형제나 다름없는 중마고우로 자라주길 말이죠. 정순이와 제가 엄마로서 아들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평생 곁을 지켜줄 친구, 연우와 지석이 서로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우리 아들들은 우리처럼 마음이 더 없는 부자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옆에서 지켜줄 거랍니다. 서로 배우자 복은 없는 것 같으니 저와 정순이는 아들들을 잘 키우는 것만 생각하며 평생 한 집에서 돈독한 우정을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살다 보니 세상엔 본능적 욕구와 충동에만 충실한 버러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순이의 전남편처럼 아내를 두고 외도를 하거나 제 전남편처럼 이곳저곳 크나큰 민폐를 끼치고 다니는 한심한 종자들 말이죠. 저는 제 사연을 통해 제 친구와 비슷한 피해를 입은 채 살아가는 피해자분들께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야 피해자들이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하는 시대였다지만 세상이 달라진 지금은 더욱 한마음 한뜻으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물리적이든 법적으로든 진정한 무서움을 보여줘야 그 버러지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지 못할 테니까요. 혹시 말 못할 피해를 입은 분들이 계시다면 주위의 도움을 청해서라도 당당히 신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이 아닌 너무도 안타까운 피해자일 뿐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가 있다면 남일처럼 여기지 말고 꼭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량하고 올바른 세상은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갈 때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는 법이니까요. 구구절절한 제 사연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행복하세요.